추가적인 오후장 금요일 전일 거래일이죠. 금요일 날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또 보합권 상단부를 건드린 모습으로 끝났었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 저항들을 그대로 맞고 종가를 맞이했고요. 야장 때 추가적인 시도를 한 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얘네들 보기 전에 미국 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렸을 때 이 구간들 지지력이 되는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지지력을 형성하고 금요일날 얘네들이 추가적인 상승들을 크게 도모를 했었죠. 물론 다시 윗구간은 저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들도 전반적인 분위기들 유사하게 따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상승 시도는 하겠으나 상승 제약을 두고 싸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저항들은 우선은 319 지수의 가능성을 열고 고점 테스트 부근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15 지수 아래 구간들 우선은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 지지력들을 전 저가 그 다음에 전 고가 맞닿는 가장 강한 저항점들을 지지력으로 형성한 다음에 상승 제약이 생겼을 때 보합권 매매가 유리할 거다. 한마디로 우리가 315 중심 지수로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구간들 310 지수 온 다음부터는 315, 그 다음에 윗구간 또 올라간 다음엔 다시 315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렸다가 반대 매매하는 게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강세를 나타내서 오늘 국내장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듣겠습니다. 네, 우선 해외 쪽도 그렇고 저희 국내 시장도 달러 인덱스의 영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자, 우선은 아래 구간으로 보합을 드냐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여전히 횡보 보합을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추세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도하는 구간이 거의 세 번째죠. 그래서 이 구간들, 이 저항대들을 돌파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띨 거냐 아니면 지속적인 보합을 띨 거냐의 싸움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도 똑같습니다. 우선은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90 지수를 확인한 이후에 보합권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 목표 봤던 자리가 이 자리, 그 다음에 89.40대 480이죠. 이런 구간들 깨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출렁거림에 의해서 달러 약세와 강세 여전히 혼조세 뜰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 구간을 깨지 못하면 다시 달러 약세가 오지 않고 달러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다. 한마디로 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우선은 달러 인덱스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유로 달러는 우선 이미 단기 추세가 빠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보다 더 강하게 하단부 여력을 보고 있는 상태죠. 반등하더라도 우선은 매도 쪽이 유리할 상태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 조정의 추가 상승을 보면서 유로는 예상 저항들 1.2410대까지 강한 저항점들 상단부까지 우선 여전히 보합권 상단부를 열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아직 매도가 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왔다가 아직 못 깨고 있기 때문에 저항점들은 가까이 2대 대신 반등 매도 관점을 좀 더 크게 보는 보합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상승 제약의 5차 구간, 그 다음에 아래 저항의 5차 구간을 두고 싸우겠지만 여전히 매도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달러 강세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 매도 우위에 보합권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예상 저항은 윗자리에 크게 두더라도 오늘 이 구간 돌파하지 못하면 여전히 매도 쪽으로 크게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매도 롱포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도를 저희가 끌고 와서 1차 자리는 이미 찍은 상태고 얘네들도 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본다 그랬죠. 걔네들은 하락이
세지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강세가 세지게 되면 1.2000대를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깰 수 있는지 지지가 되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잘 보면서 매매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전일 금요일 날 아래 하단부 62.20대, 그다음에 상단부 63.750대 열고 대응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우선은 오전 장 중에는 매도로 2호까지를 보고 2530 아래부터는 매수로 돌리겠다 했는데 약간 아쉽게 매도 그림을 주었으나 약간 덜어서 매수가 안 잡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단 이 구간들 62달러 초반을 지지되는 거 본 이후에 얘네들은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새벽녘부터는 다시 추가적인 돌파 안착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간들 전 고점들 돌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눌림에서는 63.20대는 여전히 지지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했을 때는 64달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예상 저항을 64달러를 두고 싸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63.20을 두고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이 구간들이 한 80일 여분의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까지는 충분한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즘 뭐 변동성이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세를 추가적으로 깨게 되면 하방을 열어야 되겠지만 아마 그 관점보다는 지지력에 상방 제약을 두고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 게 좋다. 시황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리비아 원유 재가동이 멈춘 상태고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리스크도 특히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키고 매수 쪽으로 여전히 상당 체크하는 그림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한마디로 상승은 있을지 모르나 추가적인 돌파 크게 보지 마시는 보합권 매매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을 크게 났을 때 익절을 따라잡는 매매라면 별 어려움이 없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혼주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골드도 보합권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약간의 오차를 두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합권 보는 것보다는 약간 하단부가 더 강하죠. 달러가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단부가 제 예상보다는 약간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림상으로는 골드는 전체적인 보합권의 매매로 보입니다. 여전히 뭐 이 구간 돌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유로 달러가 약하게 되면 골드도 여전히 약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혼자서 뛰고 있는 거죠. 이 구간들 박스권 매매 전략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한 며칠 안에 좀 더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 향방을 결정해야지만이 얘네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같은 시황에서는 떨어져도 지지력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고요. 올라가도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부합권 매매 형상들 그대로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거래일 때 위아래 보합을 예상드렸던 구간에서 그대로 놀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전히 같은 보합권 매매 전략들 그대로 갖고 싸우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큰 변동성 없이 장중에 구간들에서 방향성을 내더라도 추가적인 하단부 깨는 그림보다는 보합권 여전히 둘 거다. 그래서 반등 매도 관점의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보합권 매매의 익절을 따라잡는 매매권 전략들이 유리하다. 한마디로 수익을 확보하고 나서 익절을 잡고 따라가는 매매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상승, 눌림 이후에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신 분들도 익절을 따라잡는 안전한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